한탄스럽다. 군에 평생을 바친 내가 정작 내 아들이 군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난 엄마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저것들 내가 반드시 잡아서 족칠 거다. 인간 대접.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것들. 밥도 못 먹게 만들어놔야지. 숨만 쉬는 것도 죄책감 느끼게 만들어야지.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이다. 두 개의 별을 단역은 투스타. 이제 그 별을 내려놓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려 한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15분. 쏟아지는 빛 속에서 검은색 군용 지프가 한 부대의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차세리는 군복 위에 붉은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오늘만큼은 규정 따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도착한 군사경찰 차량들이 정문을 에워쌉니다. 불빛 하나 없는 부대는 마치 죽은 것처럼 고요했지요. 한 달 전 세리는 육군 최초의 여성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녀를 위대한 여성 리더십의 상징이라 치켜세웠지만 정작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입대한 지 3개월, 주간 전화 연락이 끊긴 지는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 준호의 마지막 전화는 이상하게 짧았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음에 전화할게. 그리고 긴 침묵. 세린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어제 도착한 익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지요. 사진 속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움직이세요. 세린의 손이 떨립니다. 정문 앞 초병이 지프차를 발견하고 총을 들어 올립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면 새벽에 부대를 방문하는 사단장은 없으니까요. 세린은 차창을 내립니다. 초병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소장 계급장이 빗물에 반짝입니다. 사단장님,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세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병사 전원 집합시켜. 누구도 빠짐없이. 세린의 손에는 국방부 특별감찰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문성재 법무참모가 긴급히 준비한 서류입니다. 합법적이진 않지만 세린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무슨 법이 중요할까요? 부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집니다. 군사경찰들이 생활관으로 향하는 동안 세린은 지휘통제실로 향합니다. 아직 모르는 군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밤이 끝나면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세린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린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세린은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사단장 신분을 숨기고 인권감찰관으로 위장한 채 부대 정문을 통과했지요. 부대장 박경태 중령은 갑작스러운 감찰에 당황했지만 육두문자를 삼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사들과 단독 면담이 필요하다. 방해하지 마. 생활관 입구에서 세린은 몰래 준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이준호요? 세탁소에 있을 겁니다. 요즘 거기서만 일해요. 세탁소는 부대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습한 공기와 함께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는 혼자 세탁물을 개고 있었지요. 왼쪽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왼손 중지와 약지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지요. 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훈련 중 다쳤을 뿐입니다. 세탁소 창문 너머로 2명의 상병이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장성 아들이라며? 그러면 더 조질만 나지. 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세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감찰관 복장 뒤에 숨은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준호는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세리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준호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신체 접촉이 고통스러운 듯 했지요. 세리는 그 순간 전신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온 세리는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박경태 중령은 책상 앞에서 가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는 감찰관 신분증을 내려놓았습니다. 박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육군 최고의 여성 장성이 자신의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세리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박경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든 법이고. 세리는 박경태의 말을 자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30년을 군에서 살았다. 이게 훈련이 아니라는 걸 모를 것 같아? 세리는 입구에서 부대장실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군대 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3장. 집무실로 돌아온 세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서 규율과 질서를 지켜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뜨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새벽 5시 세리는 문성재 법무참모를 호출했습니다. 문성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세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드명 불도저 작전을 시작한다. 아무도 모르게 움직여. 문성재는 놀란 눈으로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불도저 작전이요? 그건 실전이 아닌 이상 절대 승인이 나지 않을 겁니다. 세린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밀어줬습니다. 문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파일에는 준호의 상처 사진들과 익명의 제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전이다. 내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어. 문성재는 파일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경악했습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세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임무다. 지금 당장 군사경찰 특수팀을 꾸려. 국방부 승인은 내가 책임진다. 문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 한 장을 세린에게 건넸습니다. 어젯밤에 접수된 제보입니다. 민태섭 병장이라는 사람이 몰래 찍은 영상과 녹음 파일입니다. 세린은 태블릿을 통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지훈이라는 병장이 준호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장성 새끼, 여기서는 내 엄마도 널 못 구해줘. 그리고 이어진 구타 장면에 세린은 태블릿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모종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고위 장성의 혼외자라고 합니다. 부대 내에서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경이 뭐든 상관없다. 오늘 밤에 모든 걸 끝낸다. 백하영 대위를 통해 부대 감찰을 진행해. 어떤 저항이 있어도 멈추지 마. 문성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렇게 되면 군 검찰에 넘기는 공식 절차를. 세리는 손을 들어 문성재의 말을 막았습니다. 공식 절차로는 증거가 없어진다. 이 사건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세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창가에 선 세린의 실루엣이 강철 같았습니다. 그녀의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후 2시 세리는 백하영 대위와 통화했습니다. 백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인호 상병이라는 또 다른 가해자가 있습니다. 강지훈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세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 전화를 끊은 세리는 갑자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 병원이었습니다. 차 사단장님, 긴급히 오셔야 합니다. 이준호 이병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세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했지요. 세린은 문성재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불도저 작전을 시작한다. 모든 인원 즉시 집결시켜. 사장, 인천 군병원 중환자실 앞 세린은 굳은 표정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척추 타박상, 갈비뼈 2개 골절, 뇌진탕 증세가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내부 출혈입니다. 의사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상처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왜 참았는지 모르겠네요. 세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준호는 온갖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린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병원 복도 끝에서 문성재가 뛰어왔습니다. 사단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군사경찰 특별팀과 인권감찰관들이 대기 중입니다. 세린은 문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요. 그 새끼들 전부 다 체포해. 한 명도 빠짐없이. 저항하면 무력을 써도 좋다. 문성재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박경태 중령도요? 세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그 자식이야.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건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을 나온 세린은 곧장 지프차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군 내 첫 여성 소장이라는 타이틀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모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였을 뿐이지요. 새벽 3시 45분, 세린은 준호가 복무 중이던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군사경찰 차량 10대와 불도저 1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군복 위에 붉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행위였지만 더 이상 규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백하영 대위가 세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전 부대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세린은 불도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문을 부숴 경적을 울리면서 백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단장님, 그렇게 하면 세린은 백하영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뭐가 더 중요하지? 시작해. 불도저가 굉음을 내며 부대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정문이 무너졌지요. 동시에 군사경찰 차량들의 경적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부대 내부에 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앞장서서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장 박경태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세린은 박경태를 무시한 채 군사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생활관 수색해. 강지훈과 서인호를 바로 체포해. 박경태가 세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월권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세린은 박경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넌 그걸 알면서 묵인했어. 넌 이미 끝났어. 알겠나? 부대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생활관에서 뛰쳐나왔고 군사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린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박경태는 세린의 뒤를 따라오며 애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멈추면 아직 수습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박경태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 폭행당하는 걸 알고도 숨겼어. 용서 못해. 본부 건물 입구에서 백하영 대위가 세린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강지훈과 서인호를 찾았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불길이 튀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5장. 백하영 대위의 안내를 받아 세린은 병사 숙소로 향했습니다. 강지훈은 침대에서 자다 깨어 군사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세린이 숙소에 들어서자 다른 병사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기 중에 공포가 떠다녔습니다. 세린은 강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넌 강지훈이지? 강지훈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세린은 강지훈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 아들을 폭행한 놈이 바로 너냐? 강지훈의 눈에 잠시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런 증거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세린의 소나기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지켜온 자제력이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지요. 백하영 대위가 재빨리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백하영은 압수한 강지훈의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를 폭행하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강지훈이 그 영상들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성 아들 조지는 중이라는 제목의 메시지 그룹까지 있었습니다. 세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백하영이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서인호의 일기장에서도 증거를 찾았습니다. 장성 아들 길들이기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어차피 덮일 겁니다. 백하영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린은 강지훈의 배경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세린은 강지훈을 놓아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세린은 백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대위 강지훈 병장을 체포해.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백하영이 강지훈에게 다가가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지훈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풀어주는 날까지 기다리세요. 그날 제가 뭘 할지. 백하영은 참지 못하고 강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다물게 해줄까? 세린은 백하영을 말렸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되진 말자. 법대로 처리해. 다른 방에서는 서인호가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훈과 달리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요. 백하영이 압수한 증거물들을 세린에게 건넸습니다. 전기 충격기, 라이터, 구타용 도구들. 이건 단순 구타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세린은 증거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런 도구들로 고문당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세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빛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문성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민태섭 병장을 찾았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세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데려와. 민태섭은 긴장한 표정으로 세린 앞에 섰습니다. 세린은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민태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일찍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린은 민태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밖에서는 군사 경찰들이 모든 간부들을 집합시키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왔습니다. 6장. 해가 떠오른 부대 연병장,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요. 병사들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간부들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세리는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군복 위에 붉은 재킷을 입고 있었지요. 규정 위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성재가 마이크를 세팅했습니다. 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부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분노를 감추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내 아들 이준호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내 아들은 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었다. 연병장의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속삭임이 퍼져나갔지요. 세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내 아들은 이 부대에서 지옥을 경험했다.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했고 손가락이 부러졌으며 뇌진탕과 내부 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다.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지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다. 사람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박경태 중령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군사 경찰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세리는 박경태를 노려봤습니다. 박경태 중령, 자네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묵인했지. 진급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어. 그리고 강지훈 병장의 배경을 핑계로 삼았고 연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경태에게 집중됐지요. 박경태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세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강지훈과 서인호는 이미 체포됐다. 그들의 핸드폰과 소지품에서 모든 증거가 발견됐다. 그들은 이 범죄를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공유했다. 세리는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로 이 부대를 해산한다. 모든 병사는 오늘 중으로 다른 부대로 재배치될 것이다. 이 부대의 간부 전원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간부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세리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다. 군대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는 명예와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 부대에서는 그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세린의 음성이 흔들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참고 계속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비겁함이다. 진정한 용기는 민태섭 병장처럼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세리는 민태섭을 가리켰습니다. 민태섭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세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태섭 병장은 내 아들을 구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다. 나는 그에게 군 최초의 내부 고발자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이다. 연병장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세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박경태 앞에 서자 군사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박경태는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잠시만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하게. 지금부터 넌군 검찰에 인계될 거야. 세린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경태가 외쳤습니다. 정태준 중장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강지훈은 그의 아들입니다. 세린은 천천히 박경태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내가 중장에게 직접 보고할 거야. 그도 책임을 져야 해. 세린은 연병장을 떠나며 백하영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방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이 부대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다시 살펴볼 때가 됐어. 해가 높이 떠오른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세린의 폭풍 같은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지요. 그러나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장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준호는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세린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준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린은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군복을 벗지 않았지요. 마치 자신의 모든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인 것처럼. 문성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정태준 중장이 방문을 원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의지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정태준 중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러 왔소.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정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습니다. 강지우는 내 혼외 자식이요. 군에서 그를 지켜주기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괴물을 만들었군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됐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결심했소. 나도 책임지겠소. 오늘 아침 사표를 제출했소. 세리는 놀란 눈으로 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에게는 어떤 변호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오. 그는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오.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준은 준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오. 정태준이 떠난 후 문성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태섭 병장의 증언과 압수한 증거들로 이미 군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성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지요. 문성재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에 대한 군율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 감찰 개시와 부대 강제 해산에 관한 문제로요. 세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괜찮아. 문성재가 떠난 후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지요. 마치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세린의 손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세린은 숨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엄마를 발견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세린은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준호의 눈에 공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강지훈 병장은? 세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는 이제 너에게 다가올 수 없어. 준호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날 구했구나. 세린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지요. 세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날을 주목하고 있었지요. 차세리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그녀는 스스로 별 2개를 떼고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요. 민간인 복장을 한 세리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군내 폭력 사건과 이에 따른 병역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전 육군 소장 차세린 씨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차 전 소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최고위 장성이셨던 분이 군율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극단적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군의 위계 질서와 규율을 철저히 지켜왔지요. 하지만 제 아들이 군대에서 조직적으로 고문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세린에게 집중됐지요. 세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원 입대했습니다.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구타, 고문, 인격 말살.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식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고 직접 행동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정식 보고 체계로는 진실이 은폐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신고는 군기잡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가해자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세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신고 기록입니다. 모두 묵살되었지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행동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세리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진실되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군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3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군 인권감시 기구 설립. 둘째,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셋째, 전 간부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세리는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군을 제대했지만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2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입대한 걸 후회해? 세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한 것을 어떻게 후회하겠니? 후회하는 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야. 준호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바꿨을까? 세리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것을 바꿨어. 민태석 같은 용기 있는 병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침묵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과 준호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는 세린의 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군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요.
세린의 행동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고 그 파도는 이제 군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세린은 민간군 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군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차세린.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